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주식시장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9월 FOMC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주춤해지던 흐름에서 다시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도 의미 있는 숫자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를 인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달러화 인덱스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96달러 후반대를 기록한 이후에 달러화는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9월 21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9월 26일 9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강한 양봉 27일이었습니다. 27일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간밤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10bp가 인상되면서 3.14%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워런 버핏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지금 현재의 시장의 조정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득 찼던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전에 제 오프닝에서 언급됐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시장은 때때로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요.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금융 환경, 다시 한번 달러화와 국채 수익률이 그러한 긴축 환경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경기가 시험대에 올라가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현재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양대 시장이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G2 무역 전쟁 속에서 실적과 경기, 우리나라의 실적과 경기는 자신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오주와 카페24 같은 플랫폼주들, 고 PR주들이 전 거래일에는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형주가 크게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이 바이오주 쪽은요, 원래 실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섹터라고 이야기하죠.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이 기업의 주가인데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해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정책 모멘텀 같은 다양한 뉴스들에 의해서 주가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직전 12개월의 수익을 살펴봤을 때 나스닥 바이오 구성 종목 가운데 82%가 적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나스닥의 바이오 업종은 S&P 500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긴축 기조 속에서는 급락세가 간간히 나타나는 가능성들이 계속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가능성들을 인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DB금융투자는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상장된 이러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실적을 이용해서 헬스케어 섹터 기업들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면서 실적 지표보다는 심리와 유동성의 지표를 잘 봐야 된다라면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바로 전 거래일에 심리를 건드리는 동성제약발 악재가 있었고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동성은 긴축을 가리키면서 바이오주가 한 차례 급락을 했는데요. 실적보다는 성장성과 기대감으로 높게 평가받는 바이오주가 과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어떻게 통과하게 될지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증권사들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50조 2천억 원에서 올해는 50조 9천억 원으로 1.4%가량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대형주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제기가 됐고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띠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걱정되는 중국의 성장세, 높은 기대치를 낮추자 이러한 두 가지 리포트가 제시되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특히 KB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낮췄고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채널과 중국 현지 채널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종전과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아모레퍼시픽에 주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중국 현지 내의 성장률 향상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10%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성장성으로 참 많이 언급이 됐었던 LG화학입니다. 화학업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역시 화학업황을 갖고 있는데요. 다운사이클 우려가 이어진다면서 이들 종목들 최근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만만치 않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국채 수익률, 유가,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실적까지 이 모든 조건식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잘 골라보셔야 될 텐데요. 수영장에서 물이 빠져도 당당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멋진 수영복이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잘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측의 정치 인사들이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남북 국회회담 개최가 논의될 거라고 하고요. 또 이번 주 7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날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최근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가 어디까지 반등의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 함께하시죠.